예, 여러분들의 재미를 또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뭐 무슨 옷은 못 입겠습니까?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 알겠습니다. 그 제목부터 한번 네, 볼게요.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제목은요. 제가 시장의 관심, 물론 지금 뭐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을 것이고,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뭐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뭐 잭슨홀 미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겠지만, 또 매크로 지표를 좀 보시는 분들 한해서 또는 지금의 경기 둔화에 따른 혹시나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때 정말 폭락장이 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그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동안에 보게 되면 보통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사실 거의 뭐 100% 수준의 그러한 어떤 확률적인 네. 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그러한 관련된 그런 통계 자료들 아마 앞으로 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냄새를 제가 또 맡았습니다. 오늘도 맡으셨어요? 오늘, 요즘 냄새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매일매일 냄새를 맡네요. 예. 이제 코가 지금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일단 지금의 냄새는 자, 이 매크로 지표 쪽에서 네. 보게 되면 금리 인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요 빨간색 음영 부분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오늘은 제가 제목으로 일단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자, 뒤에 가서 뭐 추가적인 데이터 좀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미국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온도차가 있었다. 자,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크 섹터가 너무너무 좋았죠. 물론 쏠림 현상 때문에 상위 M7이 좋았다라는 거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은 테크 섹터를 전체적으로 5등분을 했을 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매크로 지표 중에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넷플릭스의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미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월마트가 이제 중국에서도 철수하나라는 그런 제목을 썼는데 네. 자, 이 뉴스도 빠르게 끝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장 초반에는 갈까 말까 그렇게 좀 고민을 했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요 정신 차렸던 게 뭐 의사로 공개 시점이에요? 뭐 그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고함.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빅 스텝을 이제 받는 그러니까 이제 한 50bp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좀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3대 지수를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장 초반에 빠질 뻔했던 이러한 지수를 그래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는 0.14% 상승했고요. 나스닥 0.57%, S&P 500은 0.42%, 러셀 2000 지수는 1.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속적으로 뭐 섹터 로테이션 했는데 언제 도냐 도대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그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대선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 변동성이 나올 만한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9월에 금리는 안 했어. 그럼 내기할래요? 금리는 안 한다 이거. 아니. 내기한다 안 한. 해요. 우리 100만 원 빵 할래요? 100만 원 빵 하자고요? 회식하는 거예요. 회식. 아니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네. 8월에 나오는 뭐 8월 다 끝났죠 사실. 근데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야 우리 11월에 할래. 아니 막 PC가 갑자기 막 뭐 그럴 일은 그래가지고 없겠죠. 막 경기 침체가 아니고 너무 이제 좋고 인플레이션 갑자기 막 3% 위로 다시 또 올라가고 GDP가 막 올라가고. 막 자, 그럴 리는 하여튼 없잖아요. 예, 네. 뭐 일단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말도 어느 안 정도의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말 어찌 보면 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쵸. 아직까지 그래 장밋빛이 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뭐 정말 괜찮았어요. 약간 뭐 제주 말차 느낌, 그죠? 제주 말차에 예. 이제 약간 저거 꽃잎 같은 거 꽃잎 조금 같은 거 한번 좀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모습을 보였고, 네. 앞서서 뭐 다들 제가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렸겠지만은 지금 어제 소매 기업들의 판매 여러 가지 이제 소비에 관련된 또는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가이던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일부 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엔비디아도 뭐 1% 상승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엔비디아에 대한 CT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 3.8% 10년물 국채금리 3.8%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WTI 기준으로 지금 유가가 또 71달러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자리 증가율이 약간 일부 하향 조정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살짝 뭐 수요에 대한 뭐 둔화 우려, 뭐 중국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악재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혼재돼서 지금 7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타겟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 10% 급등했고요. 회사는 신중한 가이던스를 유지는 했지만 매출이 약 한 3% 증가했다는 발표 때문에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징동닷컴입니다. 월마트가 징동닷컴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는데 네. 자, 이 뉴스는 제가 뒤에 가서 또 같이 로이터 통신을 통한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시스입니다. 엇갈린 2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또 부정적인 가이던스까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겟과 메이시스는 완전히 좀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메이시스는 일반 뭐 백화점 기업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백화점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좀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타겟 또는 월마트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소매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백화점이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메이시스가 좋지 않은 가이던스까지도 또 추가가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2%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JX는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러한 뭐랄까요, 뭐 큰 중고. 네, 그래서 뭐 TJX나 아니면 뭐 타겟, 뭐 네. 일부 뭐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들로 이제 좀 몰리고 중고가 있는 아니고 저기 이제 아울렛이죠. 아울렛 같은 네. 부분이죠. 예. 그래서 TJX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예상치 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까지 제공하게 되면서 주가 6%대 상승했다. 그리고 주가를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테지만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TJX가요? TJX가. 와. 근데 지난 한 12년 동안에 아주 견고합니다. 저도 몰랐어. 계속- 저도 요번에 이거 보면서 야, TJX가 주가가 이랬어? 아니 저는 사실 그 과거에 진짜 10년 전이네요. 네. 뉴욕 여행 갔을 때 TJX 매장을 맨하탄 안에서 맞아, 되게 맞아. 자주 갔어요. 예.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그냥 득템 한 번씩 하러 가고. 옷이 막 쌓여 있는데 네. 거기에 명품 옷도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쇼핑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남우 교수님도 되게 자주 언급했었거든요. 그 보물찾기처럼 여기서 소비할 만한 게 되게 많다. 맞아요. 보물찾기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매일 오게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되게 자주 바꿔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거 사야지 해서 다음에 가면 그 자리 없어. 못 못 찾아. 아니 그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집어 넣고 가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자기들도 찾겠다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은 미국 여행 가시면 TJX 매장 한번 가셔서 꼭 보물찾기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와 주가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자, 아날로그 디바이스인데요. 자, 네. 2분기 호실적 발표에 주가 2%대 상승했다라는 소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CT의 운영 마진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약 3%대 상승했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볼 네. 텐데요. 다들 이제 다음 주 28일 장 아, 마감 이후에 발표가 맞아요.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기대도 하지만 조금 이제 불안감이 살짝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실적은 괜찮은데 근데 이게 기대감이 가이던스 기대가 워낙 높아서 너무 높아서. 예.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우신 분들은 음. 지금 약간 어찌 보면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 전체가 또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네. 약간은 좀 보수적인 분들은 약간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팔려고요? 아니 팔으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기 전에 지금 막 되게 적극적인 어떤 뭐 주식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 조금은 한 타임 좀 쉬었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음. 그래서 혹시나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려서 네. 하게 되면 또 싼 가격에서 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좋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급등했는데. 갑자기 모멘텀이 확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네. 뭔가 방향성이 확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제 당일에 못 사면은 그 전에 못 사면 당일에 급등한 거 내가 너무 아깝다 미리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데 미국 시장은 그때도 좋지만 가이던스를 좋게 또 발표하면 또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섣부르게 섣부르게보다는 조금 조심하셔야. 저도 뭐 사실 뭐 글로벌 라이브 몰모부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네. 이제 어제 제가 뭐 유한양행을 잠깐 보면서 네. 유학량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은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역대급 뉴스가 나온 건데 너무 세론이 와, 좀 주가 이거 말이 돼요? 네, 초반보다 완전 빠졌네요. 그래서 세론이라는 것이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좀 많잖아요. 그 사실. 단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셀온, 뭘 셀, 자꾸 셀온. 근데 미국 같은 하니까.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요. 가요.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 기대감이 뭐 반영되기도 했지만, 네. 진짜 뉴스 나왔다, 가자 하면서 좋다. 외치는데 야 좋텐다. 그러면 가요 이렇게. 선반영.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요? 선반영? 미국에서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제가 이남우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금요일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엔비디아 데이터 보기 전에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떤 게 핵심이라는 겁니까? 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가 바라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각자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CT가 보는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의견은 목표가는 150불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첫 번째 A는 뭐냐면 첫 번째는 블랙웰, GPU의 잠재적 지연 어느 정도가 지연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월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월 분기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마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매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H100과 H200의 수요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있었는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랙웰 GPU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지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A와 B 같은 경우는 좋은 지금 뭐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 AI 고객사의 증가 속에서 이 기업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떤 수요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가 또 핵심 포인트고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어떻게 이번에는 과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률,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 특히나 이제 블랙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 큰 집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네트워킹 공급 지연, 그리고 뭐 모멘텀에 대한 업데이트,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GPU에 대한 추가 제한 위험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 시장에서 지금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중국 자체적으로 엔비디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블랙웰 같은 그러한 GPU를 생산하기 좀 그렇겠지만 중국의 지금 매출이 사실상 뭐 미국에서 많은 이제 규제 속에서 중국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은 우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확보했는가? 또 한편에서는 중국 시장의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쪽에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좀 상쇄가 될까?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시장의 관심인데 네. CT는 지금 이번 분기에서 좀 추정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웰의 의견은 투자들의 강력한 2025년 전망에 대한 확신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매수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목표가는 150달러로 CT가 일단 발표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왔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뭐 CT뿐만 아니라 뭐 모건스탠리나 JP 모건이나 다 이러한 의견들이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지속적으로 하겠죠.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업데이트 되면 제가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적 발표 내용. 실적 발표 좀 내려보겠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뭐 다들 뭐 진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 실적 발표 주가 10% 상승했는데 매출과 EPS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8%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가이던스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가이던스가 이제 EPS 기준으로 봤을 때 9달러에서 9.7달러 사이로 이제 제공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9.28달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하단에 위치에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3분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좀 신중한 가이던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월가에서는 신중한 가이던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란색 불이 조금 들어오는 3분기에 관련해서 하지만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시스입니다. 매출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도 못 맞추는 그런 매출이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거 마이너스 12%. 폭이 물론 기대감이 낮췄다라고 하지만 그 미스한 폭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요. 근데 기대감을 너무 낮췄으니까. 완전 바닥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못 맞추니까 이제 뭐 주가가 또 바로 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또 가이던스 거기에 또 맞아요.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가 또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네. 매출에 관련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EPS도 노란불이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녹색불이 그래도 하나라도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렇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마이너스 12%대 급락했다. TJX 실적 발표인데 자, 오른쪽은 이거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월봉입니다. 월봉. 이거 언제부터 2012년부터 2024년 이제 지금 현재까지인데 야, 이거 그냥 실루엣만 보세요. 실루엣. 제가 2014년에 마지막으로 미국 여행 갔거든요. 예. 그때 샀어야 되네요. 샀었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16불이에요. 와, 16불이 지금 120불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10배 올랐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 흐름 뭐 그냥 TJX를 가서 물건을 살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주가를 쇼핑하고 싶을 때 그냥 주식을 사야겠네요. 아니 TJX 가서 사람이 많네. 주식 가서 사자 주식 이렇게. 한 주 사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TJX. 예. 자, 그래서 지금 TJX의 지금 실적 발표도 우리가 볼 텐데요. 네. 매출, EPS 다 좋았습니다. 다 녹색불 들어왔고, 하지만 가이던스가 살짝 노란불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나 이 예상치를 이제 이 상단 자체가 예상치를 지금 뭐 거의 뭐 만족은 하긴 했지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상단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울한 표정. 이거 연간 가이던스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시무룩한 그런 모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가이던스도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타겟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좀 적었지만 네. 그래도 6% 상승은 보여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내용도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네네. 자, 이어지는 데이터. 연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뭐 올 수도 있다. 내년 중반 정도라는 얘기는 저희가 김현지 박사님과 항상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막 깨지듯이 부러지듯이는 아니고 스무스한 그리고 아주 옅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연착륙을 확신하고 있다고요? 거의 지금까지 설문조사한 것 중에 네. 가장 최고래요. 지금 연착륙에 대한 비중이 어. 다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네. 이제는 연착륙이지라고 참여자들이요? 투자자들. 아. 네. 왜요? 저는 아니 확실한 뭔가 이제 경제 뭐 아, 분석하는 분석가들? 분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참여자들은 네.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싶은 그래. 비컷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참여자가 네. 분석가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그래요? 있고 다 있겠죠. 그래요? 다 개인 참여자는 개인 투자자. 개미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지금 이제 하드랜딩은 이 노란색이 하드랜딩입니다. 네. 경착륙인데 사실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경착륙의 우려가 좀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자, 이번 이제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8월 달은 이제 물론 지난 2월과 4월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착륙은 조금 상승했지만 노랜딩이다라는 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 노랜딩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중도층이 이제 연착륙으로 넘어갔다. 자, 이렇게
요새 선거 얘기 많이 하더니 예, 이게 계속 그 정치적 단어가 계속 생각나서. 생각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야 이대로 계속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노랜딩의 상황. 노랜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경제 성장도 같이 가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그런 상황이 이제 노랜딩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긴 한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아이고 야 인플레이션 꺾였네 이제는 확실히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연착륙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번 잭슨홀 미팅 또 내년 FMC까지도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 네. FMC까지도 같이 보시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수치도 많이 변동이 네.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테크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예, 이번에 변동성 이후로도 반등폭 자체가 사실 뭐 나스닥이 뭐 10% 8일 만에 네. 8거래일 만에 10% 반등을 하는 모습 그런 부분은 당연히 테크 섹터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M7 그 상위의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2024년 상반기 때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5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다섯 군데로 만약에 뭐 상위 20%, 상위 20%에서 40% 이러한 기업들 이제 시총 이제 순으로 이렇게 쭉 나누게 되면 물론 상위 기업들이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네. 예, 이 하위에 있는 기업들 어찌 보면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겠죠. 예, 그래서 중소형 기술주들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상위 기업들은 좋았고요.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뭐랄까 2인자들 2인자들이 좋았다. 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그 군으로 보게 될 때는 그러한 약간 뭐랄까요? 지금 맵을 보게 되면 약간 작은 네모애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크 섹터 내에서도 시총 상위 기업들이 훨씬 좋았던 그런 상반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하반기는 또 좀 금리 인하 시점이 오다 보니까 뭐 섹터로 중소형주. 예, 중소형주들이 예를 들면 이런 큰 괴리율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괴리율에 따른 여러 어떤 뭐 순환매가 좀 돌 수도 있어서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시장 유동성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정말 초단기 채권 뭐 4주에서 1년짜리 그리고 요 하늘색은 이제 2년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단기 채권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어찌 보면 이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그 재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가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증시 자체가. 자,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또 사로잡아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부양책을 뭐 지속적으로 내놓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대선까지는 아마 이러한 어떤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또는 옐런 재무장관이 이러한 약간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쥐었다 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걸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상승 랠리는 만약에 조금 선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뭐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에 네. 어느 정도의 이러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살아가되 뭐 그쯤 한 10월 말쯤 되면은 약간의 그 변동성이 그때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꼭 한 번은 또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리고 요거는 어제 건데 예, 제가 지우지 못했네요. 자,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찍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의 이유 있는 상승, 2024년 사전 광고 약정 계약의
계약 자체가 2배 이상 늘었다. 오. 그러니까 광고로서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사실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넷플릭스가 가져가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은 광고주들이 네. 넷플릭스에다가 광고를 막 때려 붓고 있는 오.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다음 프로그램 주기가 이 프로그램 많이 이제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렇죠. 앞서서 대부분의 광고 판매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4년 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 담당 사장이 있는데요. 에이미 라인하드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2023년까지 150% 플러스, 그리고 2024년은 이미 다 협상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금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좀 있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선불 광고 판매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디즈니나 일부 이제 레거시 그러한 기업들이죠. 디즈니나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나 이러한 레거시 라이벌들이 있는데 이러한 라이벌들에 비해서 광고 시장의 수익 자체는 아직 여전히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작은 규모래요. 넷플릭스만 봤을 때. 왜냐면은 넷플릭스가? 지금 광고 전환으로 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규모 자체는 작고 있는데 이 기울기 자체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증가폭이. 예, 증가폭 자체가. 자, 그래서 향후 넷플릭스 구독 증가 기대감에 많은 내가 지금 약간의 싼 가격으로 광고를 미리 넣어놓고 이 넷플릭스와 유대감을 먼저 미리 좀 해놔야 되겠다. 내가 뭐 좋은 초기에? 슬롯을 좀 받기 위한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광고주들의 여러 가지 러브콜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2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뭐 주가가 좀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일례로 보게 되면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이 시리즈가 지금 아마 시즌 4? 시즌 4까지 지금 나오고 지금 아마 방영이 되고 있는 시즌 4의 거. 파트 1이 나왔습니다. 예. 전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재밌어요? 저는 못 봤어요. 시즌 1이 제일 재밌었고요. 예. 사실 2, 3 지금 3인지 4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4예요. 지금 4. 예. 점점 약간 스토리가 산으로 가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그 한국 화장품 물광 메이크업 관련한 그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주제가. 근데 네. 그거를 좀 너무 선정적인 내용으로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이거 좀 의도적으로 안 좋게 비하하는 거 비하하나? 아니냐. 너무 좀 이렇게 성상품한 거 에스 로더가 아니냐. 비하했나? 모르죠. 아, 근데 예. 어쨌든 뭐 물광 메이크업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보긴 봐요. 근데 또 궁금하니까 파리 모습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에밀리 앉아가지고. 산으로 가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파리가 아니고 예. 그 파리 모습이 점점 안 나와요. 파리에서 이거 찍은 거 맞는지 싶을 정도로. 그게 제가 알기로 스튜디오라고. 그래요? 파리 아니에요? 파리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속았네요.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보긴 봤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일 냅니다. 네. 구글과 이제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이 시리즈랑 구글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구글 렌즈를 또 홍보하는 맞춤형 광고. 렌즈. 제가 그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오는 다양한 그 소품들. 패션 소품 뭐 이런 거를 또 캡처해서 검색해서 맞아요. 쇼핑하기 원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이제 계속 관계랑 오. 이 광고를 연계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왼쪽 보게 되면 사실 이 시청률에 대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즌들 뭐 브리저튼도 있을 것이고 뭐 코브라 카이 뭐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아니 뭘 봐야지 알죠. 예, 뭐 하여튼 뭐 지금 팀장님 요새 동요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맞아요. 지금 뭐 아직 뽀로로 보고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에밀리 파리에 가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러한 뭐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이 OTT 시장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주들이 확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좀 보게 되면 자, 브리저튼입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 번째 시즌이에요. 근데 로레알, 뭐 퓨어리프, 아마존 오디블, 그리고 푸이그, 부킹닷컴, 스텔라 아르투아, 뭐 힐튼, 스텔라는 이제 맥주 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온스크린 타이틀 스폰서의 명단을 자랑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자체 에드테크 플랫폼을 2025년에 전 세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어떤 광고를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자체적으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오징어 게임 2가 또 조만간 또 나오잖아요. 그쵸, 연말에 그러니까 이러한 나오면서요. 어떠한 이 프로그램 주기가 또 하나의 큰 물살이 앞으로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뭐 되게 많은데 이제 WWE 아마 그 레슬링 예전에 아마 우리 40대, 30대는 모르겠습니다만 40대, 50대 분들은 어렸을 때 그 프로레슬러 미국의 프로레슬링에 대한 뭐 헐크 호건, 워리어 뭐 그런 모르시죠? 예, 저는 이렇게 때리고 싸우는 거 잘 못 봐요. 네. 뭐 달러맨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마초맨도 있었고 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금이야 뭐 물론 보시는 분들 완전히 그 매니아적인 분들은 아직까지도 보고 계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넷플릭스와 같이 2025년 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네. 그래서 또 새로운 붐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 과거보다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와, 예, 그래도 이러한 프로레슬링에 대한 부분 2025년 1월에 또 시작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나겠네요. 예, 또 매니아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여기에. 예, 그래서 하나의 또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 여러 가지 네. 스토리가 있고. 자, 그래서 이 WWE와 관련된 주가가 또 있어요. 뭐예요? TKO. 이게 KO. KO 할 때 TKO라 그러잖아요. 그 KO를. 예, 티커가 TKO예요. 이 TKO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제 UFC와 WWE입니다. 네. 예, 이 두 기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주회사 자체를 보게 되면 2023년 3월에 설립이 됐고, WWE가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합병 비율로 이렇게 이제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뭐 1월에 뭐 넷플릭스의 어떤 붐에 더불어서 또 1월에 또 이 WWE가 또 시장의 흥행을 만약에 돋구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뭐 이러한 이제 우리가 뭐 주식도 한 번쯤은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 자, 넷플릭스는 사실 월가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분들도 뭐 초창기부터 계속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계속 긍정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월마트가 중국 그 징동닷컴 지분을 다 팔았어요? 네, 지분을 전체 총 지분 전부 다 매각하겠다. 전부를? 라는 이야기가 오겠으면 중국 온라인 전략이 이제 붕괴됐나라는 월마트의 어떤 전략이 붕괴됐나. 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뭐 사실 월마트는 아시아 쪽에서 많이 진출을 꽤 하다가 많이 또 다 철수했죠. 예, 철수하기도 했고 그쵸. 이게 미국의 어떠한 뭐 소매 유통의 어떠한 문화와 좀 아시아권하고 좀 다른 맞아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또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월마트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좀 뒤처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마트가 한때 중국 전자상 거래 시장의 핵심 전략이었던 징동닷컴을 지분을 인수를 했었는데 너무나도 또 큰 대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분 인수했는데 지금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37억 5천만 달러, 약 한 네.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 5조 원에 대한 전략 매각을 발표를 했고요. 자, 월마트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일본,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고, 이 부분을 이제 분석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현지 경쟁사들은 정말 민첩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민첩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쵸. 예, 월마트는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항상 이제 뒤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이제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죠. 뭐 미중 무역에 대한 긴장감,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또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해외 사업부의 CEO로 부임한 캐서린 맥레이가 이번에 징동닷컴 다 팔아버려 안 되겠다. 자, 이러한 결정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 예측이 좀 나왔기 때문에요. 네. 뭐 일단 월마트와 징동닷컴의 어떤 관계는 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좋지 않은 월마트에 또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징동닷컴의 최근 주가가 어휴. 엄청나게 빠졌죠. 정말 예,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에 따른 뭐 월마트의 어떤 일부 손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징동닷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지금 월가에서 가장 최악의 거래가
일론 머스크의 X. 맞아요. 트위터에 투자한 그 네. 기업들 딱 두 개가 완전 엇갈렸다면서요? 이게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네. 그 대출 비용의 4분의 1 토막이 그 시총이 X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어.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네. 시총 자체가 떨어져서 4분의 1 토막이 나서 지금 뭐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을 빌려준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뭐 투자를 한 거죠. 어. 투자를 했고 거기다 네. 뭐 대출 이자도 받고 네, 있긴 네,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아. 뉴스도 제가 만약에 조금 더 네. 세분화되면 제가 업데이트를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네.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얼마나 경기 상황이 안 좋은지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